옆에 있는 윤핵관들은 우리 뭐 어차피 대선은 이긴 거고 인수위 때 난 뭐하고 해정권 들었으면 나 무슨 장관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소문이 하다해요. 두 번째, 대선 패배하면 윤 후보는 지방선거 나갈까요? 아웃이죠. 못 나가겠죠. 당원 게시판 보면은 후보 교체해야 된다. 윤석열 그만둬라. 네. 그런 게 지금 도배가 되고 있고 네. 제가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제가 취재를 한 건데 자, 저희가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 하고 해야죠. 싶지만 네. 하고 싶지만 윤석열?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님 저기 국민의힘 지금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네,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터져가지고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전략 우리가. 같아요, 전. 일부러 뉴스에 나오려고. 실언으로 덮는 거야. 아. 그 실언을 잊히기 그러니까. 위해서 또 실언을 하고. 김건희 씨의 그 계속. 의혹을 싹 실언으로 사라졌잖아요. 덮고 망언으로 덮고. 망언을 또 실언으로 덮고 그러니까. 덮어가지고 지금 실언을 뭘 했나 기억이 안 나요, 잘 솔직히. 제가 실언 말씀드릴게요. 이준석 대표도 지워졌어요. 제가 그렇죠. 볼 때는 수많은 그러니까요. 실언으로. 맞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선대위직 보직 사퇴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빵빵 터져가지고 이걸 먼저 해볼게요. 역대급 망언. 역대급이에요? 저번에 역대급 아니었나?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실은 네, 그럴 수 시간 뭐 있는데 이런 거. 일단은 오늘 한 얘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자 우리가 나 국민의힘 들어왔는데 마지못해서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들어왔다 이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당원들의 엄청난 항의를 받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어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거 정말 저 충격을 받았는데 극빈한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80년대 민주화운동 중에는 외국에서 수입해온 이념에 사로잡혀 운동을 한 분도 계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이거 참 망언 퍼레이드가 이렇게 나와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휴대폰은 왜 빼세요? 휴대폰? 네. 앱으로? 앱으로 구직할 수 있는 구직- 시대가 여러분 졸업할 때 온다. 그거는 약간 애교야. 요거에 비하면 진짜 애교. 그게 제일 애교인 타임머신 거예요. 실존설의 그 주인공인데 그래서 제가 볼 오늘 때는. 그거 가지고 해명을 했잖아요. 네. 아이, 그거 해명했잖아요. 해명했으니까. 그럼 넘어가 주세요. 그거는 애교로 그냥 봐주고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나머지가 너무 심각하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경제적인 빈곤보다 철학의 빈곤이 사람을 더 피폐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발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 보면 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생각이 원래 그런 분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서글프더라고요. 정말로. 어떻게 정말 일반인들도 이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못하죠. 못하죠. 함부로 못하죠. 그러니까 본인은 또 해명을 하잖아요. 근데 정치인이 메시지를 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메시지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야. 네. 맥락을 보시라고요.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갑자기 또 이재명 후보로 옮겨가시나요? 잘한다. 잘해.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거는 실패한 메시지, 실언, 실수, 망언 사과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딱 잘라서 사과를 저는 했습니다. 뭐 국민의힘 그 윤석열 선대위 공보 라인이 네. 되게 딱하다. 그리고 그것도 뭐 AI 이것도 만들어내려고 하루 있다가 해명이 나오잖아요. 네. 얼마나 쥐어짰겠어요 굉장히 열심히 고민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분들의 어떤 그 노동 환경 굉장히 반인권적이다. 그래서 저는 되게 그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센 얘기하면서 뭐 최빈곤층이 자유를 누리기 어렵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소위 이른바 실드를 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너무 조롱조롱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너무 이틀 사이에 시나리오를 짜도 이렇게 짜면 구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긴장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악재가 너무 많이 터지잖아요. 김건희 씨, 뭐 그리고 오늘 장모 구속, 그러니까 1년 징역 1년 선고된 것도 그렇고 김종인, 뭐 이준석과의 관계, 희연 이렇게 쭉 가니까 정권 교체,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드릴게요. 이재명의 최대 적은 이재명, 윤석열의 최대 적은 윤석열이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네.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상대가 윤석열 후보는 상대가 이재명이라서 다행이다. 이재명 후보는 상대가 윤석열이라서 다행이다. 서로 서로 지금 그럴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상상이 생각하는 서로 것 같아. 낮죠. 네. 말하자면. 표현을 네.
그러니까 본인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인으로서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게 계속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반은 검사 옷을 입고 반은 정치인의 옷을 입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죠. 말이 이상하게 꼬이고 안 나오고. 그렇다고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선대위에서 써준 말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그런 실수들이 벌어지고 선대위에서 그걸 수습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하고 진짜 안타까워요?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유권자로서 이런 사람이 약간 대선 후보로 내가 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할 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어제 오늘 야 대선에서 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원래 그 전에는 아니 왜냐면 정권교체 여론이 높고 구도가 자체가 좋으니까 네. 제가 저번에 한번 여기 가서 말씀드리지 않았나? 그 윤석열 후보 겨울잠이라도 자면 응? 이렇게 대선 승리할 수 있다. 정권교체할 수 있다. 겨울잠 자라. 네.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런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보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철학과 가치관이 부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약간 그 시혜적인 시각,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시혜적 시각도, 그러니까 그 표현도 문제였지만 그런 철학 자체에 대해 좀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아서 아 이렇게 저분은 그러니까 가난을 겪지 못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저쪽에서 제3자로 바라보는지 그런 것들이 좀 너무 느껴져가지고 마음이 좀 안타까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워요. 하여튼 이거는 정말 잘못됐어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해명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대변인단에서는 이걸 또 설명하려고 해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왜냐면은 이런 발언을 예를 들면 주어만 바꿔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봐요. 이거를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죠. 안 있겠죠. 그런데 그걸 왜 이걸 억지로 해명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사과를 실언입니다. 하고 넘어가야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깨끗하죠. 그래서 요즘 국민의힘 청년 논객이나 이 방송 나오는 시사 쪽 선대위 관계자 친구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이걸 할 말이 어떻게 없는 거지. 설명할 수 예, 없으니까. 할 말이 힘들죠. 없구나. 우리 장교님처럼 하면 되는데. 아니 그거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러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건 최근에 이러한 지금 분위기가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안 좋은 일만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원 게시판 보면은 후보 교체해야 된다. 윤석열 그만둬라. 네. 그런 게 지금 도배가 되고 있고 네. FM 코리아 같은 데에서는 커뮤니티 20, 30대에서 국민의힘을 또 홍준표 후보를 상당히 지지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후보 교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아 근데 그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지지율이 아직도 뒷받침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진영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진영과 국회의원들과 세력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실수해도 정권 교체해야지.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지지하는 건데 후보 교체론이 나오려면 정말 지지율이 폭락을 해가지고 앞자리가 일자를 그릴 때. 네.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으로는 정권 교체가 힘들다고 하면 의원들부터 떨어져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먼저 이거 후보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정권 교체 못한다. 그런 식의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지금은 지지율이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후보 교체하기는 어려울 근데 것 지금 같아요. 페북에서 후보 교체로 검색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홍준표 지지층이랑 이낙연 지지층 아. 이분들이 이제 같이 쭉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니 후보 민주당도 교체. 난리가 이낙연 나죠. 전 대표는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 만나가지고 이렇게 원팀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후보 교체에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뭐 윤석열 후보의 망언이 이준석 대표의 그 사퇴를 좀 약간 덮어버리긴 했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의 사퇴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아니 솔직히 당 대표가 빠진 선대위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한 집안이 있어요. 네. 아버지가 있어요. 나는 남편 역할만 하고 아빠 역할을 안 하겠어.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안 돼. 윤 후보가 움직이는 건 항상 지지율 따라 가는데 네. 지금 큰 변화가 아직은 반영된 거는 안 나왔어요. 갤럽에서는 아직도 윤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고 네. MBS 지표 그 지서 4 그거는 원래 이재명 후보가 잘 네. 나왔고 근데 오늘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 ARS냐 전화 면접 조사냐 좀 다르잖아요. 전화 면접 조사는 계속 이 후보가 좋게 나왔고 ARS는 RDD 뭐 이런 거는 계속 윤 후보가 잘 나왔는데 이것까지 꺾이면 다시 무릎 꿇고 갈 텐데 그냥 유지되고 있으면 네. 버틸까 말까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윤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윤 후보는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도 안 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네. 이게 무슨 초식인지를 모르겠어요. 한 번 헤어지면 두 번 헤어지는 거죠.
연애 그러다가 같은 또 거 다시 아니에요?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헤어졌다. 그러니까 이번에 봉합할 때는 도대체 어떤 걸로 봉합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난번에는 김종인 위원장 들어온 거. 근데 그때도 윤핵관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잠적한 거잖아요. 근데 윤핵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 사실은 저는 명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윤핵관 문제를 또 제기를 하면서 이제 사퇴를 한 건데 이것도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데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서 싹 다 갈아엎고 새로운 체제로 구성되면 그때에서 그걸 명분 삼아서 들어올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칩시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설득을 해야죠. 그게 바로 후보의 의무와 책임이에요. 지금 선대위가 구성이 됐잖아요. 선거 과정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은요 후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민주주의고 김종인 위원장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는 되게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사람에 충성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분이 네. 본인이 자기 중심이니까 네. 자기한테 충성해야 되거든. 모든 사람이 이제 자기한테 충성해야 되는. 층층 시야를 모시는 걸 좀 어려워하는 검사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윗분을 잘 모시는 의전형이 있는 반면에 네. 이제 의전에 좀 약하신 분이 있어. 제가 볼 때는 의전형이세요? 저는 의전형이죠. 아, 네. 의전형이세요? 저도 뭐 참모를 많이 해요. 네, 저희는 근데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어서 아마 어른 모시는 게 근데 하여튼 이준석 대표도 정치 생명을 건 것으로 보여져요. 계속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줄 몰랐는데 그러면 이 선택이 이준석 대표한테는 어쨌든 정치인이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네요. 마무리가 잘 되면 네. 끝이 좋으면 괜찮은데 네.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혼란이 계속되고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안 들어가고 밖에서 계속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는 평론 활동을 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아마 국민의힘 사심이 들어간 분석. 당연하죠. 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근데 정치는 명분인데 이 대표는 명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랑 김종인 위원장 내친 게 누구냐? 윤이다. 대선 패배 책임을 내가 왜 지냐? 나는 내가 걸그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오히려 선대에서 물러나지 않았냐. 그래서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명분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감정적인 응어리가 뭐 TK 보수층에서 어떻게 이준석 대표를 바라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수도권에서 명분 싸움에서는 윤이 너무 아재아재하고 꼰대꼰대해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다 얘기하면 그만이에요. 아니, 근데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선거 지면 나도 책임 있고 나는 정계 은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대표가 선거 치면 끝이야. 그리고 이런 혼란을 되게 많이 끌어왔잖아요. 네. 여러 번.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유승민 대표가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 보수 우파 쪽에서 정치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내년 대선이 지잖아요. 대선 패배의 원흉이라는 프레임에 씌워져가지고 정치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조수진 의원이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보냈다는 가세현에서 하는 이준석 탄핵 주장 그거에 대해서 막 말이 많은데 실제로 대선 이후에 이준석이 탄핵될지 근데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가세현에서 왜 이준석 탄핵 어떤 논리인 거죠? 되게 그러니까 예를 싫어해요, 그냥 가세현은. 네. 준석아, 넌 당대표 빨리 내려와. 명분이 방송 보면 뭐예요? 맨날 그래. 명분 없어, 그냥 너 빨리 내려와, 너. 어? 왜 저기 후보를 왜 괴롭혀? 빨리 내려와. 어? 준석아. 뭐 이러면서 계속 네. 그래. 그 사람도 이상해. 저는 조회수 올려주기 싫어서 차마 그건 못 보겠더라고요. 평론을 왜 이걸 봐야 되나 고민하다가 봐야 돼요. 나 이건 조회수 올려주기 싫어가지고 안 봤어요. 그래서 좀 근데 궁금해요. 저는 네. 이준석 대표 탄핵 안 당해요. 왜냐하면 선거 지든 아니든 지면은 그냥 당대표에서 무조건 물러나는 그만둘 거고. 수밖에 물론 없고 비대위인데 뭐. 선거 이기면은 또 넘어가죠. 이기는 분위기로 그냥 다 넘어간다. 다 좋은 거지 탄핵은 뭐, 없어요. 이렇게. 탄핵은 없다. 이제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조수진 의원 같은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그때 이제 그 사건이 발단했던 최고위에서 조수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수 출신들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김건희 씨를 옹호해줘야 되는데 좀 편을 들어줬는데 왜 안 하냐, 왜 윤석열 후보 편을 안 들어주냐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선대위에서 그거를 전략을 짜야 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에 좀 약간 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에 왜 옹호를 안 해주냐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것 때문에 좀 화가 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런 것도 있고요. 계속 쌓여온 거죠. 아 근데 저 피디님, 네. 김성애 대변인한테 전화하십시오. 왜요? 선수 교체해야 될 것 같다고. 왜? 지금 우리 6천 명을 넘었어 지금. 와우, 네? 와우. 지금
김 변호사님 오니까 6천 명을 넘었어. 제가 볼 때는 저까지 빨리 울고 둘이서 하면 8천까지 갑니다. 내가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제가 취재를 한 건데 단독이에요? 아니요, 그 다른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이, 우리 단독 먼저 하셨어야죠. 딴 데서 뭐 이게 참 알겠습니다. 그 조수진 공보단장이 네.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6월 11일 날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네. 이준석 대표를 대표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한 번도 없대요. 네. 봐봐요. 그때도 그쪽, 당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업신여경이에요. 무시한 거라니까요. 나는 네가 10년 전에 뭐 박근혜 비대위원으로 뭐 정치권에 왔지만 나는 그때 동교 핵심들하고 내가 나 같이 술 먹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인데 네. 너는 애송이야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 안 나쁠 수 있지만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그 표정, 말투, 억양 이런 걸 보면 나를 무시하는 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계속 쌓인 거예요, 일단. 그래서 책상을 쾅 쳤다는 거 아니에요? 책상도 네, 듣고. 탕 쳤고 3개월 전에 이제 신병 치료하고 2달 만에 최고위원회 복귀했을 때 네. 조수진 최고가 내가 지금 당을 비우니까 당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엉망이 됐다. 당의 기강이 무너졌다. 내가 기강을 바로잡겠다. 그래서 그분 초선 아니에요? 조선 초선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정미경 최고랑 옆에 가서 싸우고 이준석 대표랑도 싸우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것 같아. 자, 그러면 이것도 좀 궁금한데. 저도 궁금한데 네. 지금 윤 후보가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송 기자님, 네. 당연히 이준석 대표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죠. 빨리 하고. 네. 희연은 실언 희연은 어떻게 다 앞으로 주워 담아야 될 것인가? 실언이요. 주워 네. 담을 수 없죠. 이미 쏟아진 물인데. 쏟아지면. 미안하다. 제가 사과해야죠. 그럼 원래 뭐 그런 사람입니다. 에? 뭐 실언하고 좀 망을 해도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에? 아, 오늘도 나왔다. 이거 짤 만들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목숨 걸고 방송하시는구나. 그러니까요. 저는 저렇게는 이렇게 못하겠던데.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이준석이랑 똑같은 거잖아. 뒤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가는 건데. 뒷일을 생각하지 않죠. 저는 저렇게 못하죠. 페북에 또 그 두 분 그립다고 썼는데 뭐 네, 근데 지금 윤핵관들, 그러니까 뭐 저기 장제원 의원을 윤핵관으로 지목을 했던데 윤핵관들은 실제로 그러면 보시기에 두 분이 보시기에 윤핵관들은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진짜로 선거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인가요? 선거 승리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죠. 선거 승리에. 제가 생각하기에 왜 네. 그러냐면 윤핵관으로 보통 제일 크게 어쨌든 권성동 사무총장님, 장제원 의원님 두 분이잖아요. 두 분이 제가 볼 때 뭐 조수진 의원 일단 공보단 사퇴를 했으니까 둘이 탄핵을 찬성한 보수예요. 네. 네, 그래서 무대랑 같이 당 만들었다가 유승민, 이준석 버리고 야반 도주해서 복당한 사람들이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이대로는 질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노려보자 해서 어쨌든 복당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선거 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거는 탄핵은 대세다, 역사의 흐름이다. 이건 찬성해야 된다는 것도 예민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 승리의 방정식에 되게 기민하신 분들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옆에 있는 윤핵관들은 날개를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엔 자기 정치하려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기 정치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네. 상당히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축구 선수 하다가 갑자기 야구 선수 하면은 당연히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옆에서 잘 보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 우리 뭐 어차피 대선은 이긴 거고 인수위 때 난 뭐 하고 네. 새 정권 들었으면 나 무슨 장관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해요. 그렇다면 이게 뭐겠어요? 벌써부터. 네. 선거 힘들어요, 이러면.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여론조사라든지 당의 지금 분위기, 윤석열 후보의 저런 실수, 선대위의 난장판, 네. 당대표는 지금 밖으로 가출해 있고 네. 어떻게 선거를 이겨요? 이거 못 그래서 이겨요. 저는 좀 궁금한 게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은 위원장으로 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고 그다음에 그분이 뭔가를 정리해 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걸 보면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실력이 지금 떨어진 건가? 좀 약간 그분의 그립감을 의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쓸 카드를 다 쓴 것 같아요. 그 뭐 숨겨놓으신 게 하나라도 내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정책 의제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아끼고 아낀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안 꺼내 놓은 게 저는 조금 의아하고. 예. 그럼 없을 것이다. 사실은. 아니 없진 뭐 남겨놓은 건 있겠지만 네. 왜냐면 지금 제가 몇 달 전부터 방송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1번 의제가 부동산인데 네. 그쵸? 이쪽도 뭐 하겠다? 공급하겠다. 이쪽도 뭐 하겠다? 공급하겠다. 신박한 게 없어요. 그럼 공약이 겹쳐요. 너도 해, 나도 해. 서로 250만 원 250만 원 똑같이. 실으니까 끝. 그 다음에 이쪽에 측근 비리, 이쪽에 측근 비리. 뭐 이게 끝. 다 이거 없어요. 그리고 남는 게 그럼 그걸 초극하는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그게 좀처럼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한 순간에 뭐 1월 달 정도에 넘어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키워드들이 전혀 안 보이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역시 김종인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네. 그걸 좀 지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네. 그래서 지난번 총선 때도 사실 큰 효과는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그런 것도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 사실은 실패 사례가 없진 않죠. 네. 총선도 있고 없진 2017년 않고. 대선도 있고. 왜냐하면 4.7 재보궐에서 워낙 크게 이겼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의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사실은 실패한 적도 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런 정책도 잘 안 내놓는 것도 있지만 그 김건희 씨 사태 터졌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번에 뭐 실언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왜 잘 못하시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힘이 없대요. 선대위 안에서. 아니 그러면. 본인 힘이 없대. 아 진짜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물어봤어. 나이를 많이 드셔가지고. 작년에 비대위원장 작년인가요? 작년에 비대위원장 했을 때랑 올해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너무 다르대.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어하시고 체력이 힘들면은 솔직히 의욕이 없어지잖아요. 총명함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전 제일 가장 큰 것 같아요. 컨디션 좋고 막 이러면은 총괄선대위원장 맡았잖아요. 잘 막 휘두를 수 있어요. 근데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근데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까지 들어오시려고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내가 나 거기 안 들어가도 되고 맨날 그러셨잖아요. 나 아니 근데 관심도 되게 없어요.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느껴졌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나는 할 저기 게 그냥 없어. 안 이게 제일 불러도 재밌는데 되고 뭐. 안 불러도 되고 내가 자아실현, 해놔. 자아실현. 그렇구나. 총체적인 난국이네 그러면. 체력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힘이 아니,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김종인 위원장마저 체력이 없으시고 지금 의지가 예를 들어서 좀 떨어지시고. 이해찬 대표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해찬 대표님 뭐 역할을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근데 이분은 좀 거의 원톱으로 하실 분이 그러면 좀 문제가 클 것 큰일 같다. 났어요.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보약이라도 한 재 우리가 마켓하니에서 보약 한 재 줍시다. 이거 사서 드시라고 하면 되잖아. 장교님이 마켓탄에서 주문해가지고 좀 저거 보내주시죠. 왜요? 우리 한우 방금 양곰탕 좀 일단은 주문해서 그래, 드시라고 순간에. 김종인 위원장한테. 그래야 예. 되는데. 아무이 올빼미님이 슈퍼챗으로 캐나다 10불을 더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야. 보약이라도 한 재 해드려요. 네, 그리고 질문을 주셨는데. 세 가지나. 자, 그럼 윤핵관의 자기 정치는 지방선거를 염두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아까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두 번째, 대선 패배하면 윤 후보는 지방선거 나갈까요? 아웃이죠. 못 나가겠죠. 감옥 갈 수도 있어. 왜 이렇게 윤석열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세요? 못 배워가지고 표현의 자유는 없는 건데 원래. 괜찮으신 거죠? 못 배워가지고 이제 막 이거. 네? 한겨레 TV가 쇼핑몰을 열었다고요? 마켓 단위가 잘 되면 제 출연료 올라갑니까? 대화하듯이 저랑 대화하듯이 하면 돼요. 그냥 이걸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저랑 네. 얘기. 저희 마케나니 연거 알고 계시죠? 아, 한겨레 TV가 쇼핑몰을 열었어요? 네, 저도 사실 들어가 봤습니다. 엄청 쓸만한 물건들이 많던데 저도 직접 한번 쇼핑을 해보려고요. 근데 이거 확실히 하면 제 출연료 올라가는 거죠? 네, 열심히 쓰겠습니다. 출연 올라간다는 그 믿음이 가십니까? 아, 뭐 전 한겨레를 믿습니다. 한겨레 정기 구독자이기 때문에 한겨레가 저한테 거짓말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올려주셔도 됩니다.